결국 오늘 코스닥 지수 63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도 있었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오늘 종목을 손절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과연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수상한 종목 고앤스톱을 통해서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도 우리가 시장 바닥이 나올 거라고는 쉽게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뭘 좀 주력해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수급을 보탠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의 수급 공백을 누가 메꿀 수 있느냐? 저는 기관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장 맞추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의 이 기관 수급의 어떤 유입 속도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만 우리나라 증시에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오늘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아침에 나갈 수 있는 주체라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가 기준 기관의 수급, 특히나 연기금의 투신의 어떤 수량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과 투신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장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종목에 대한 적중률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전이죠. 이제 네. 종목 적중률은 100%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는 나눈 종목의 고앤스탑 다음 주에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적중률이 나올지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T사 어플에 올라온 종목 위주로 저희가 인기 종목 10개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테마로 보시면 AI 소프트웨어, 오늘 시장 안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테마로 좀 힘이 있었고요. 그 외에 정치 테마주, 방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항공까지 눈에 띕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폴라리스 AI 장중 강세에 비하면 종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팔란티어 등 그렇죠. 이제 관련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 잘 가고 있잖아요. 엄청 좋죠.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강력하게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정치, 인맥, 정책 테마주와 엮이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 이렇게 강한 종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폴라리스 A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중심이어야 하는 어떤 섹터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대내외 변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폴라리스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단순히 테마적으로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관련 산업을 조금이라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왔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팔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 그리고 이제 팔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결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폴라리스 AI는. 일단 대장주로는 이스트 소프트가 조금 더 이제 상승 탄력이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간 만큼 폴라리스 AI가 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보면 오늘 루닉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AI가 어떤 산업에 이제 붙어서 확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 지수 대비 이 정도면 저는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폴라리스 AI. 일단 내일장은 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들이 지금 수출 모멘텀이 다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장도 하락을 하게 될까요? 고앤스탑 중에 의견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이번 이런 이슈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고점에서 내려올 땐 스탑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외에 새로운 나라와의 어떤 협약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익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는 사실 스탑 의견을 좀 멈춰 드렸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그 의견을 드렸냐면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던 건 밸류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어찌 되었든 일단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밸류의 부담이 저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무기를 가져다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한번 우리나라 제품을 그렇게 가져다 써봤는데 그 효과라든지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성능이 좋음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다른 나라를 이제 와서 넘어간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건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조정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냐면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EU 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반응을 좀 받지 못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사실 트럼프 2기에 각 나라의 방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뷰가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금융주랑 방산주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때요? 일단 안전한 건 금융주라고 보여져요. 네. 결국엔 연말에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한 이유는 금융주 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드리워진 이슈가 사라진다.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제거가 된다라고 네. 하면 저는 결국 본업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린 쪽이 아.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섹터가 바로 방산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상한 종목 고앤스톱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1% 하락이면은 정말 잘 버텨준 거잖아요. 하지만 또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못 가고 있고 날개 없는 추락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으니까 희망의 실마리가 있는 건지. 제가 사실 고엔스탑을 꽤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가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날 중에 어려웠어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은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상승을 하겠지. 그런 와중에 오늘 장중에 반도체도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나름 선방을 하니까 이거 반등 나올 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급의 빈집 형태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힘이 오늘 장 마감까지 이어졌다면 제가 강력하게 고를 외쳤을 텐데 종가물에 보니까 또 다시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은 되지만 일단 현재 테슬라의 흐름이 워낙 좋죠. 그런데 테슬라가 2차 전지 전기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좀 아쉬운 상황. 하지만 리비안이라든지 그 하위단의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고려를 해보면 에코프로 신규 매수.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막 비중 확대하는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통해서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구가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이 정도면 거의 급등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일단 저가 매수가 유효한 자리이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자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이제 5%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제약바이오 주들 오늘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은 주요 이평선들을 이탈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그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그걸 보기에는 아직까지 또 너무 이른가 싶기도 하고 네. 유한양행과 관련된 또 개별 모멘텀은 끝이 난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네. 고 의견 드린 기업과 지금 유한양행은 결과론적으로 스탑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 그 차이점은 좀 뭐가 있냐면 네. 지금의 가격적인 어떤 이슈가 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나타난 거냐 아니면 이것이 해소가 되더라도
개별 종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느냐 이게 좀 크거든요.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그들의 어떤 자회사라든지 기술을 좀 공급했던 쪽에 신규 상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체크하고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스탑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유한양액이 앞으로 더 많이 밀려 내려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는 기술 아웃 관련한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하는 CDMO, CMO가 조금 더 투자자들로 하여금 혹은 메이저 주체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좀 느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들은 잠시 소외받는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멀리서 먼 발치에서 흐름을 지켜보고 저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앞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 주셨다시피 1월 넘어가면 네. 제약바이오 이벤트 행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 추세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사거나 혹은 비중을 확대해도 그때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건 유한양액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오스코텍 저는 모두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와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일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CMO, CDMO 그렇죠. 기업 쪽으로 봐야 되지 이쪽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힘이 약할 수 있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워낙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장 대한항공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그 의견을 드리는데 오. 아마 보신 시청자분들이 장난하냐 그럴 겁니다. 네. 유한양액은 스탑을 해놓고 지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한치 앞길도 모르는 대한항공에 그 의견을 주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내매 있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 화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하고의 이제 합병 이슈 이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밸류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자의 고는 아니에요. 확실히 가격적인 어떤 부분을 좀 이용할 만한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사 넣는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대한항공은 하락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락할 거였다면 지난주에 그거 지정되고 나서 급락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 잘 버텼다는 것은 반등 시에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 어떤 투자 의견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눈에 띄는 거는 정치 테마주 두 종목, 안랩과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는데 네. 에이텍 모빌리티는 스톱이고 안랩은 고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뭐 딱히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안랩, 코나이, 에이텍 모빌리티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네. 두 개는 코나이도 고이고 있었네요. 하나는 이제 스톱인 이유는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군들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 내일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생각해서 거래 정지될 확률이 적은 쪽을 저는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에 스톱과 고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중률 100%를 위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게 오늘 묻어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자 의견을 모두 확인해 본 상황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결국엔 이런 날에도 본업 그대로 이제 상승한 폴라리스 AI가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미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폴라리스 A뿐만 아니라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저는 이 종목군들은 내일 시초에도 만약 갭상승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쫓아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폴라리스 AI 기준으로 전략을 드려보면 2,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 했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500원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소화하게 되면 저는 고점 더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급등하지 않는다면 한번 따라가볼 만한 네. 자리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상한 종목 고엔 스탑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